안녕하세요. 저는 안우입니다. 첸나이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자란 22살의 대학 졸업생이죠. 이제 막 취업 준비를 시작했어요. 어릴 때부터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는 걸 꿈꿔왔고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왔거든요. 제가 살던 이 마을은 사실 예전에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어릴 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던 마을이었죠. 비포장 도로를 걸어 다녔고 전기도 자주 끊기곤 했어요. 학교에 가려면 한참을 돌아서 걸어야 했고 비라도 오면 길이 다 끊겨버려서 며칠씩 학교를 못 간 적도 있었어요. 우리 마을에 제대로 된 병원도 없었거든요. 누군가 아프면 멀리 있는 도시까지 가야 했고 길도 험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곤 했어요. 그때는 매일 생존이 최우선이었죠. 다들 그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게 삼성공장이 들어서면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중학생 때였죠. 삼성공장이 우리 마을에 세워진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처음에는 다들 반신반의했어요. 이렇게 작은 마을에 그런 큰 회사가 올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정말로 삼성공장이 들어서고 나서 우리 마을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도로가 새로 포장됐고 전기도 안정적으로 들어오고요. 무엇보다 우리 마을에 일자리가 생겼죠.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삼성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저희 가족도 그 변화 속에서 많은 혜택을 받게 됐어요. 저희 아버지는 원래 작은 부품 공방을 운영하셨어요. 공장에서 기계 부품을 손으로 만들어서 근처 작은 가게에 납품하곤 했죠. 수익도 크지 않았고 공방 규모도 작았지만 그래도 저희 가족을 먹여 살리기엔 충분했어요. 그런데 삼성이 공장을 세우고 가전제품을 생산하면서 많은 부품이 필요해졌어요. 아버지는 그 기회를 잡아 공장을 조금 더 키워서 삼성의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로 성장하게 됐어요. 저는 그때부터 아버지를 존경했어요. 작은 공방에서 시작해 삼성을 거래처로 삼은 아버지가 자랑스러웠죠. 그 덕분에 저희 가족은 예전보다 훨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고 저도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어요. 사실 저도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사업가가 되는 꿈을 꾸기 시작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제 꿈은 단순히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마케팅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대학에서 마케팅을 전공하면서 나중에는 아버지의 회사를 더 크게 키우고 싶었어요. 아버지의 사업을 국내 시장으로 확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품을 알리고 회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게 제 꿈이었어요. 졸업 후에는 첸나이에 있는 글로벌 기업에 입사해서 경험을 쌓고 나중에는 아버지의 회사에 돌아와서 가족 사업을 돕고 싶었어요.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왔고 아버지도 저를 믿어주셨어요. 저희 가족은 삼성 덕분에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가 정말 컸죠. 하지만 요즘 들어 저는 그 꿈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며칠 전 삼성 공장에서 파업이 시작됐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잠깐의 소란이라고 생각했어요. 기업에서 가끔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상황이 조금 달라요. 파업이 시작된 이후로 아버지의 회사에도 영향이 미치기 시작했거든요. 삼성 공장이 멈추면서 아버지의 부품 납품도 중단됐어요. 아버지는 처음에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곧 해결될 거라고 하셨죠. 삼성 같은 큰 기업이니 금방 끝날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공장이 돌아가지 않으니 아버지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며칠 전 저녁이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조용히 입을 떼셨어요. 평소엔 항상 자신감 넘치시던 아버지였는데 그날은 무언가 달랐어요. 안우야, 이번 주에 공장이 멈춘 탓에 우리가 준비한 부품들이 납품되지 못하고 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우리가 생산하던 부품들이 다 재고로 쌓여가고 있어. 공장이 다시 가동되지 않으면 큰일이 날 수도 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겉으론 애써 웃으며 말했죠. 아빠, 괜찮아요. 금방 해결될 거예요. 삼성 같은 회사가 이 정도 문제를 오래 끌지는 않잖아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밝아지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어요. 안우야, 이번엔 그리 간단하지 않을지도 몰라. 이번 파업은 상황이 좀 달라 보이거든. 노동자들이 더 강하게 나오고 있단다. 그들이 요구하는 조건이 너무 커서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아. 공장 내부에서도 출하된 제품들이 전부 멈췄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 그 순간 저는 불안감이 가슴 깊숙이 퍼져나가는 걸 느꼈어요. 파업이 길어지면 아버지의 회사도 계속해서 타격을 입을 거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아버지가 삼성 공장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저는 잘 알고 있었어요. 다른 거래처도 있긴 하지만 삼성에서 나오는 수익이 절반을 차지해요. 그런데 그 절반의 수익이 끊겨버린다면 아버지의 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며칠 후
아버지는 결국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공장이 멈췄으니 부품을 팔 수 없고 더 이상 생산을 지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전보다 훨씬 낮고 무거웠어요. 아버지를 처음으로 지친 모습으로 보게 된 순간이었죠.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거든요. 아버지가 직원들에게 월급을 줄 수 없다는 말은 곧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의미잖아요. 파업이 길어지면 아버지의 회사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직원들을 해고할 수밖에 없고 아버지도 저희 가족도 모든 걸 잃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 회사의 직원들은 대부분 우리 이웃이에요. 그들도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면서 가족을 부양해요. 그런데 그들도 이번 파업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나서야 실감이 났어요. 파업이 장기화되면 우리 마을 전체가 삼성 공장과 연관된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될 거예요. 마을 사람들 중 많은 분들이 삼성 공장에 다니고 있어요. 공장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도 저희 아버지처럼 삼성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죠. 만약 삼성이 철수하거나 공장이 오래 멈춰 있다면 이 마을 전체가 경제적으로 무너질 수도 있어요. 사실 더는 이해가 안 가요. 노동자들이 더 나은 근로 조건을 요구하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요구하는 게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삼성이 우리 마을에 준 게 얼마나 큰지 그들도 알 텐데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을까요? 공장이 멈추면 우리 같은 작은 회사들은 정말 버틸 수 없을 텐데요. 요즘 저는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어요. 머릿속엔 불안뿐이에요. 아버지가 걱정하는 모습도 저를 괴롭히지만 저는 그보다도 더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제가 그토록 기대했던 미래가 그저 한 번의 파업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저를 괴롭혀요. 이 파업이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모두가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파업이 시작된 지 2주가 지났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일시적인 문제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상황은 돌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아버지의 공장은 거의 멈춰섰습니다. 평소에는 아침마다 직원들이 출근해 기계 소리가 울려 퍼지고 납품을 실어 나르는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일상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것이 멈춰버린 듯한 고요함만 남았어요. 아버지의 공장에선 기계도 멈췄고 직원들도 할 일이 없었죠. 하루는 아버지와 함께 텅 빈 창고에 들어갔어요. 창고엔 평소라면 삼성에 납품할 부품들이 가득 차 있어야 했지만 이제는 그저 먼지가 쌓인 공간만이 남아 있더군요. 아버지는 창고를 한참 동안 말없이 둘러보셨어요. 그 모습이 너무도 낯설게 느껴졌어요. 항상 확신에 차 있던 아버지의 모습은 어디로 간 걸까요? 그날 저녁 아버지는 마침내 저에게 중요한 얘기를 꺼내셨어요. 안우야, 이제 정말 어려워졌다. 직원들 월급을 줄 수 없을 것 같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지쳐 보였어요. 평소엔 항상 단호하고 자신감 넘치던 아버지였는데 오늘은 그 모습이 사라졌어요. 저는 놀라서 물었죠. 아빠, 정말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조금만 더 버티면 파업이 끝날지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답하셨어요. 이대로 가면 우리 공장은 버틸 수 없어. 삼성 공장이 계속 멈춰 있으면 우리도 더 이상 생산을 지속할 수가 없단다. 공장을 멈추면 직원들을 해고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그 사람들도 가족이 있어. 그들을 어떻게 책임져야 할지 모르겠구나. 아버지의 무거운 한숨이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제가 그동안 아버지를 보면서 느꼈던 안정감과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무력감을 느끼는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며칠 후 아버지는 직원들을 불러 모아 말씀하셨어요. 월급을 주기 어렵다고 말하려 하셨지만 그들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요. 사장님, 저희 월급이 조금 늦어져도 괜찮으니 제발 해고하지 말아주세요. 직원들 중 한 명이 아버지에게 절박한 목소리로 부탁했어요. 그 목소리엔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사람의 절실함이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는 한동안 대답을 하지 않으셨고 그들의 눈을 외면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조용히 말씀하셨죠. 미안하네. 나도 지금 이 상황을 어쩔 수가 없어서. 아버지의 목소리는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들렸어요. 직원들을 더 이상 붙잡을 힘이 없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아버지의 공장이 정말로 문을 닫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생각만 해도 두려웠어요. 다음 날 아버지는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가셨어요. 공장을 유지하려면 자금이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표정을 보고 저는 무슨 일이 잘못됐다는 것을 바로 알았어요. 아빠, 대출은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어요. 은행에서 거절했어. 삼성이 가동을 멈춘 이상 우리 공장도 신용도가 떨어졌다고 하더구나. 더 이상 거래처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야. 저는 그 순간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아버지의 사업이 신용을 잃었다는 사실은 우리 가족에게 재앙이나 다름없었어요. 대출을 받지 못하면 아버지의 공장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테니까요. 그날 저녁 우리 집에는 침묵만이 흘렀어요. 어머니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고 아버지는 한숨만 내쉬셨어요. 저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동안 제가 그토록 기대했던 미래가 이 파업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질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마을에도 점점 긴장감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삼성공장이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에 놓였거든요. 그동안 삼성공장이 우리 마을에 경제적 기반을 제공해 왔는데 이제는 그 기반이 무너지고 있었죠. 하루는 친구가 저에게 와서 물었어요. 안우야, 내 아버지의 공장은 괜찮아? 그 질문에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아직은. 하지만 상황이 정말 힘들어. 친구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도 지금 일을 못하고 있어. 우리도 곧 집을 팔아야 할지도 몰라. 이러다 정말 다 망하게 생겼어. 친구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을 뿐이에요. 파업이 길어지면서 삼성공장과 관련된 마을 전체의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삼성공장에 다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처럼 삼성에 납품하는 업체들까지도 모두 영향을 받고 있었죠. 저는 처음에 노동자들의 요구를 이해하려 했어요. 그들도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고 싶고 임금 인상을 원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들이 요구하는 건 너무 과도했어요. 노동자들은 임금을 2배로 인상해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리고 더 나은 근로 환경을 요구했죠. 물론 더 나은 조건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큰 요구를 한다면 우리 같은 작은 업체들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거예요. 그동안 삼성이 우리에게 준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은 그걸 잊어버린 걸까요? 마치 자신들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 같았어요. 그들의 파업이 계속되면 우리 같은 사람들까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걸까요? 그러던 중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삼성 본사에서 공장을 철수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그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은 더 큰 공포에 휩싸였죠. 삼성 공장이 떠나버린다면 이 마을 전체가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가득했어요. 삼성은 단순한 회사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생명줄이나 다름없었죠. 저는 이 모든 일이 실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제 꿈도, 아버지의 사업도, 이 마을의 미래도 모두 이 파업 하나로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그동안 그저 수동적으로 지켜보기만 했지만 이제는 이 문제의 실체를 직접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삼성공장이 왜 이렇게까지 멈춰서게 됐는지, 그리고 그들의 파업이 어떤 이유로 계속되고 있는지 스스로 알아봐야 했어요. 저는 친구들과 함께 삼성공장의 노동자들을 만나러 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가족과 마을이 겪고 있는 고난을 직접 이야기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이 파업이 얼마나 큰 피해를 주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것을 그들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파업이 계속되자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이대로 가면 우리 가족과 마을 전체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게 뻔했거든요. 아버지는 매일 지친 얼굴로 한숨을 내쉬셨고 직원들은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노동자들과 직접 대화해 보기로요. 그들의 요구를 듣고 우리 가족과 마을이 처한 위기를 알리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들도 마을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해하면 무언가 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공장 앞으로 가는 길은 평소보다 훨씬 길게 느껴졌어요. 마음속 깊이 불안이 차올랐거든요. 친구들과 함께 도착한 공장 앞에는 여전히 수많은 노동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저마다 결연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아는 미나가 있었어요. 미나는 저와 같은 학교를 다녔던 친구였고 삼성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죠. 그녀를 보자마자 저는 달려갔어요. 미나와 이야기하면 분명 뭔가 해결책이 보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미나, 제가 부르자 그녀가 저를 돌아봤어요. 놀란 눈빛이었지만 곧 그녀의 얼굴은 경계심으로 변했어요. 안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약간의 적대감이 느껴졌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미나,
우리 아버지 공장 때문에 왔어. 너도 알다시피 우리 공장은 삼성에 부품을 납품하잖아. 그런데 이 파업 때문에 공장이 멈춰버렸어. 직원들 월급도 줄 수 없고 아버지 사업이 큰 위기에 처해 있어. 미나는 제 말을 듣고 눈살을 찌푸렸어요. 한숨을 내쉬며 말했죠. 안우,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너희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야. 우리는 매일 12시간 이상을 일하면서 쉴 틈도 없어. 그동안 우리한테 돌아온 건 최소한의 임금뿐이었어. 그 임금으로는 생활비도 겨우겨우 맞출 수 있는 수준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을 위해 파업을 한 거야. 그 말을 들은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어요. 미나가 말하는 그들의 근로 조건이 이렇게까지 열악했을지는 몰랐거든요. 저는 삼성 공장이 우리 마을에 기회를 줬다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기회가 누군가에게는 고통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들었어요. 미나, 그건 이해해. 하지만 너희가 요구하는 건 너무 과도해. 임금을 2배로 올리라고 요구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잖아. 그리고 공장이 이렇게 계속 멈춰 있으면 우리 마을 전체가 큰 피해를 입고 있어. 너도 알잖아. 아버지 회사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삼성 공장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대로 가다간 정말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어. 미나는 제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답답함이 서려 있었어요. 안우, 우리가 요구하는 게 과도해 보일 수도 있어.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알면 이게 당연한 요구라는 걸 이해할 거야. 우리는 그저 기계처럼 일해왔어. 10초마다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제품을 완성해야 해. 그걸 하루 종일 말이야. 쉬는 시간은 겨우 몇 분뿐이고 다들 몸이 남아나질 않아. 우리가 요구하는 건 단순히 임금만이 아니야. 우리는 우리 삶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그녀의 말은 충격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사실은 그들에게는 엄청난 희생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 미나의 동료가 다가와 대화를 듣더니 차갑게 말했어요. 안우, 내 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착취해왔어. 너희는 삼성을 통해 이익을 보고 있잖아. 그런데 우리가 정당한 대우를 요구하니까 불공평하다고 생각해. 내 아버지 같은 사람들은 우리의 고통으로 성공해 온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당황했어요. 아버지가 노동자들을 착취했다고?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항상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었고 저희 가족은 그걸 당연히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아버지가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성공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건 아니야.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저 삼성과의 계약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일하셨을 뿐이야. 너희를 착취하려고 한 게 아니야. 그러자 그 동료는 차가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삼성은 우리를 기계처럼 대했어. 그들이 우리에게 준 건 최소한의 임금이었고 더 나은 삶을 약속한 적도 없었지. 우리는 단지 부품처럼 쓰이다가 버려질 운명이었어. 하지만 이제 우리는 사람으로서 대우받길 원해. 그래서 싸우고 있는 거야. 그의 말은 단호했고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세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현실이었어요. 그들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동안 믿었던 게 틀렸던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미나는 한숨을 내쉬고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안우, 우리가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어.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 너희가 겪고 있는 어려움도 이해하지만 우리도 그동안 너희보다 훨씬 더 힘든 시간을 보냈어. 이제는 우리도 삶을 되찾고 싶어. 그 말을 들은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그들의 요구가 과도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들도 절박한 상황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그 절박함이 우리 가족과 마을을 파멸로 이끌고 있다는 현실도 무시할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한숨을 내쉬었어요. 누구의 잘못일까? 누구의 책임일까? 우리 마을이 삼성 덕분에 발전할 수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 이면에 이렇게 많은 희생이 있었다는 걸 나는 왜 몰랐을까?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 파업이 계속된다면 모두가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삼성 공장이 철수라도 한다면 우리 마을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몰라요. 저는 더 이상 이 문제에서 어디에 서 있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저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파업이 시작된 지 몇 달이 지나자 마을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노동자들이 권리를 찾기 위해 싸운다는 말이 들렸지만 이제는 그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싸움이 되어버렸죠. 협상은 지지부진했고 노동자들의 요구는 여전히 과도했어요. 임금 인상, 근무 환경 개선, 그리고 노조 인정을 요구했지만
삼성 측은 쉽게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삼성 본사는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다는 말을 슬쩍 흘렸어요. 그 말은 마을 전체에 불안감을 퍼뜨렸습니다. 삼성이 인도 내 다른 공장에 투자를 늘릴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첸나이 공장의 중요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점점 커졌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했어요. 상점들은 고객이 줄어 문을 닫기 시작했고 아버지의 공장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직원들 월급을 제때 줄 수 없게 되었고 납품할 제품도 쌓여만 갔습니다. 삼성 공장이 멈춘 이상 아버지의 공장도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에 놓였죠. 안우야, 이제는 정말로 더 견디기 힘들 것 같다. 아버지는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공장을 문 닫아야 할지도 모르겠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우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아버지의 사업이 이렇게 무너져 내릴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동안 파업이 가져온 실제적인 피해를 체감할 수밖에 없었죠. 며칠 후 마을에서는 노동자들과 마을 주민들 사이에 불화가 점점 커졌어요. 처음에는 모두가 노동자들을 응원했지만 이제는 그들의 욕심이 마을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권리를 위해 싸우는 줄 알았지. 하지만 이제는 자기들 이익만 생각하고 있어. 이러다 우리 마을이 완전히 망하게 생겼어. 가게 앞에서 모여있던 사람들이 불안한 얼굴로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노동자들의 과도한 요구 때문에 마을 전체가 위기에 처했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죠. 아버지도 더 이상 파업을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셨습니다. 처음엔 노동자들이 더 나은 근로 조건을 원하는 것은 이해했지만 이제는 그들의 지나친 요구가 마을과 가족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들이 원하는 걸 다 들어줄 순 없어, 안우야. 임금을 2배로 올리라는 요구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이건 우리 같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일이야. 노동자들의 파업은 이제 모두의 갈등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탓하고 책임을 물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노동자들의 요구를 지지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일해야 먹고 살 수 있어. 그런데 이 파업 때문에 모든 게 멈춰버렸어. 그들의 욕심이 이제는 우리 전체를 망치고 있는 거야. 이제는 노동자들마저도 후회하는 듯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미나도 그 중 하나였죠. 어느 날 그녀가 저를 찾아와 말했어요. 안우, 우리가 너무 멀리 나간 건 아닐까? 처음엔 그저 더 나은 대우를 받고 싶었을 뿐이었어. 하지만 이 파업이 이렇게까지 모든 사람을 힘들게 할 줄은 몰랐어. 그녀의 눈에는 후회와 불안이 가득했어요. 저도 미나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는 되돌릴 방법이 없는 것 같았어요. 너무 오래 끌어왔고 너무 많은 피해가 이미 발생했죠. 노동자들의 욕심이 결국 마을을 위기로 몰아넣은 셈이었어요. 파업은 결국 장기화되었고 삼성 측과의 협상은 더딘 진행만을 거듭했어요. 하지만 그 사이에 우리 마을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만큼의 타격을 입었어요. 상점들은 문을 닫고 사람들은 일터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어요. 우리 가족 역시 이제 어쩔 수 없이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어요. 아버지의 공장은 더 이상 삼성에 의존할 수 없었고 우리 역시 더 이상 이 마을에서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어요. 노동자들의 과도한 요구는 결국 모두의 삶을 위기로 몰아넣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싸웠지만 그로 인해 마을 전체가 무너지고 말았죠. 노동자들의 욕심은 처음에는 정당해 보였지만 결국 자신들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를 파멸로 이끈 선택이었어요. 이제는 우리 모두가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삼성 공장이 다시 가동되더라도 마을이 예전처럼 회복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노동자들의 욕심이 불러온 이 결과는 이제 우리 모두에게 큰 상처로 남을 거라는 것.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을 하신다면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를 주기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